오늘은 큰 2단원에서 첫 번째 제목 정수와 유리수를 해볼 거고, 정수와 유리수 단원의 학습 목표는 음수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보고, 그리고 양수가 뭔지, 음수가 뭔지, 그리고 정수, 유리수가 뭔지 개념을 이해를 할 거고, 세 번째는 수를 수직선 위에 한번 나타내 보자 하는 게 학습 목표야. 그럼 양수와 음수가 무엇일까 하는 제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양수랑 음수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은 그 전에 수의 부호를 먼저 알아야 돼. 숫자 앞에 붙여주는 수의 부호를,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생각해 볼 건데, 양의 부호랑 음의 부호가 뭔가 이렇게 교과서의 설명을 읽어보면은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기준을 0으로 많이 하지,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반대되는 성질,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수량을 한쪽에는 플러스를 붙이고 다른 한쪽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구별하여 나타낼 수 있다. 그치? 결국은 이제 양의 부호랑 음의 부호가 왜 나왔냐면은, 이게 사실은 막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양의 부호로 흔히 쓰는, 우리가 자연수나 어떤 이제 양의 부호로 쓰는 수들이 있었는데, 그 반대되는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음의 부호라는 걸 도입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거와 반대되는 곳에다가 음의 부호를 붙여서 수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 그래서 수의 부호에서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 결국 무슨 관계다?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나타낼 때 쓰는 수의 부호이고, 그 반대되는 성질을 구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이 플러스를 뭐라고 한다고? 양의 부호라고 한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뭐라고 해? 음의 부호라고 해. 보통 읽을 때는 플러스 숫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읽기도 하고, 그리고 한글로 읽을 때는 양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읽어. 그리고 음의 부호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읽기도 하고, 음의 몇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읽기도 해. 음.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이제 양수, 음수라고 하는 숫자를 배우기 전에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먼저 배웠는데, 결국은 이 숫자의 부호는 뭐다?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수량을 구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도입한 부호였다. 숫자 앞에 붙이는 수의 부호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결국 이 두 개의 숫자의 부호는, 수의 부호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수량을 구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한 수의 부호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영어로는 포지티브 사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음의 부호는 네거티브 사인이라고 해. 결국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반대되는 성질이지. 반대되는 성질을 나타내기 위한 거고, 그리고 한자로도 양자는 뭐야? 볕 양자를 써. 그리고 음은 그늘 음자를 써. 그늘 음자를 쓰고, 그리고 이거는 볕 양자를 써. 해와 그늘. 결국은 이제 한국어에서도 뭔가 반대되는 성질,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양,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그늘 음자와 볕 양자를 써서 양수, 음수, 양의 부호, 음의 부호,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구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음의 부호란 것과 양의 부호, 이것을 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읽는 거를 실제로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읽기 연습 한번 해볼게. 플러스 양의 부호가 붙은, 숫자 앞에 양의 부호가 붙은 이거랑
숫자 앞에 음의 부호가 붙은 이거랑 어떻게 읽냐? 플러스 5라고 읽기도 하고 이거는 마이너스 5라고 읽기도 하고 한글로는 어떻게 읽어? 양의 5라고 읽고 밑에 있는 수를 음의 5라고 읽어주세요 하고 이제 교과서에 표시를 해놨어. 자, 그럼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는 뭐다?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수량을 구별해서 나타내려고 한쪽에는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이고 다른 한쪽에는 마이너스 음의 부호를 붙여서 구별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숫자에다가 양의 부호나 음의 부호만 붙여주면은 양의 부호를 붙인 수는 양수가 될 거고 음의 부호를 붙인 수는 음수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숫자 앞에 부호만 보고 양수와 음수를 판단하면 될 것 같아. 근데 0은 제외야. 0은 왜 제외냐면은 0은 부호가 없는 수거든.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첫 번째 양수, 양의 부호가 붙은 수라고 하는 거고 포지티브 넘버라고 해. 포지티브, 반대는 네거티브. 그래서 한글로는 양수라고 하는 거고 볕 양자를 써서 그거와 반대되는 음수라는 개념도 이제 존재할 거야. 그래서 양수는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0이 아닌 수에 왜 0은 부호가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0이 아닌 수에다가 양의 부호 위에서 배웠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별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한쪽에는 양의 부호, 그 반대쪽에는 음의 부호를 붙여서 이렇게 양의 부호랑 음의 부호를 정의를 했고 0이 아닌 수에 양의 부호, 요 플러스를 붙인 수를 뭐라고 한다? 양수라고 해. 한마디로 0보다 큰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수. 음수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 했지? 포지티브 반대말이 네거티브. 네거티브 넘버 이렇게 될 거고 결국 포지티브 네거티브도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의 직관적인 의미가 좀 보였었고 그리고 한자로는 음수 음, 그늘 음자를 써서 볕 양자와 햇빛과 반대되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햇빛과 반대되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양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성질을 나타내는 숫자이고 결국 이거는 0이 아닌 수에 숫자 앞에다가 뭘 붙이라고요? 음의 부호 마이너스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0보다는 작은 수래요. 이런 걸 음수라고 하고 그러면 0은요? 음, 음수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래요. 0은 실제로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숫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의 방향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음의 방향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아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항상 이제 기준 역할을 많이 하고 없다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해. 그래서 결국은 얘는 뭐다? 음수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니까 부호가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돼. 부호가 없다. 그래서 0이라고 하는 특별한 아이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앞에서 이제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가 뭔지, 그리고 그게 이제 서로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는 수량을 구별하기 위해서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도입을 했고, 숫자 앞에다가 양의 부호를 붙이면 양수, 숫자 앞에다 음의 부호를 붙이면 음수라고 했고,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0이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정수랑 유리수 이거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자연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정수랑 유리수로 이렇게 확장이 됐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의미가 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갈 거야. 첫 번째 자연수는 뭐냐면은, 이제 한자로 말하면은 스스로 자자를 쓰고, 그리고 그러할 연자를 써. 그런 수다. 스스로 그러한, 스스로 그러하다. 이게 어떤 의미야? 그냥 자연 그대로이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자연수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사람이 억지로 나누거나 쪼개지 않아도 그냥 자연계에 존재하는 뭐 1이나 이 뭐 1 개, 2 개, 3개 이거와 같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를 자연수라고 했고, 개수를 세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숫자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숫자를 의미를 해. 그래서 스스로 그러한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그 개수를 세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숫자를 한글로 자연수라고 한 거고, 영어로는 내추럴 넘버라고 하는데, 내추럴이 무슨 뜻이야? 이것도 비슷한 뜻이야. 자연의, 뭐 당연한 이런 뜻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영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당연한 숫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눈에 보이는 사물을 세기 위해서, 개수를 세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한 본질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숫자를 뭐라고 한다고? 자연수라고 해. 그래서 자연수는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이제 자연수끼리 막 나누고 곱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자연수는 결국은 뭐다? 개수를 세기 위한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본질적인 숫자, 이거를 자연수라고 하고, 숫자는 보통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간격을 일식해서 이렇게 개수를 세기 위한 숫자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자연수를 계속 쓰다 보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수라는 개념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데, 정수는 한글로는 이렇게 쓰고, 가지런할 정자야. 가지런할 정자를 쓰고, 영어로는 이제 인티저라고 해. 음.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지런하게 정리된 숫자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정리가 됐어? 소수점 아래가 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숫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정리된 숫자, 약간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정리된 숫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가지런한 모습을 생각을 해서 정수라고 한 거고, 인티저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온전한, 뭐 전체의, 음, unbroken, 뭐 쪼개지지 않은,
뭐 손대지 않은 이런 뜻이래.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수처럼 뭔가를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고 소수처럼 막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는 숫자가 아니고 쪼개지지 않은 온전한 상태의 수. 그 수의 상태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한 것 같아. 음. 그래서 분수 소수가 아닌 그런 쪼개지지 않은 온전한 상태의 수를 영어로 인티저라고 하고, 그리고 한글로 이렇게 한자로 번역할 때 가지런할 정자를 써서 소수점 아래가 이제 없는 깔끔한 숫자를 뭐라고 한다? 정수라고 했지. 정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결국은 정수는 어떤 숫자다? 소수점 아래가 모두 0인 깔끔한 숫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자연수에서 왜 정수로 확장이 됐을까? 정수로 왜 확장을 했을까? 앞에서 이제 양해부, 음해부 이거를 배웠다시피 자연수가 있는데, 자연수 어떤 n이라고 해 볼게. 내추럴 넘버니까 그냥 n이라고 해 볼게. 자연수 n의 반대 성질이나 아니면 반대되는 개념,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음의 정수가 도입이 됐어. 그리고 이제 뭐 한 개, 두 개 셀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반대 성질을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숫자로 한번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뭘 도입해? 0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냈어. 그래서 결국은 자연수라고 하는 범위에서 반대 성질과 개념, 그 자연수의 반대 성질과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음의 정수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없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0을 도입을 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반대되는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한 아이를 음의 정수라고 하고, 그리고 자연수는 앞에다가 원래 있던 거니까 그냥 플러스만 붙여 가지고 얘를 뭐라고 한다? 양의 정수라고 한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결국 정수는 이제 양의 정수, 자연수에서 시작해서 반대되는 개념 표현을 위한 음의 정수 도입됐고, 없다라는 개념 표현 위한 0도 도입이 됐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결론적으로 정수는 뭐라고? 분수나 소수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야 소수점 아래가 깔끔하게 표현이 되잖아. 소수점 아래가 0인 깔끔한 수를 뭐라고 했어? 가지런할 정자를 쓴 정수라고 하고, 그리고 온전한 상태, 쪼개지지 않은 온전한 상태를 뜻하는 인티저라고 하는 정수였어, 이게. 그런데 정수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나 비율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도입한 숫자가 뭐냐면은 유리수라고 하는 아이야. 유리수. 유리수보다 부분이나 비율을 표현하고 싶어서 도입한 숫자고, 유리수. 음. 있을 유자고, 이거는 이치나, 여기서는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거지. 그리고 수. 비율이 있는 수를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레이셔널 넘버라고 해. 레이셔널 할 때 레이시오가 뭐냐면은 비율이라는 뜻이야. 영어로 이제 비율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거를 형용사형으로 바꿀 때 relational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제 비율이라는 뜻도 있지. 비율의, 뭐 유리수의 이런 뜻도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이칠 이자를 쓴 이유가 나오는데 영어 단어에서 이게 이성적인, 합리적인이라는 뜻도 있어. 음. 뭔가가 계산을 잘하는 비율에 대해서 계산을 잘하는 능력이 이성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었나 봐, 서양에서는. 그래서 이성적인, 합리적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레이셔널 넘버라는 거를 우리 글자로 번역을 할 때 이성적인, 합리적인이라고 받아들여서 처음에 이칠 이자를 썼다고 그러더라고. 아빠도 들은 거야, 그냥. 그래서 이칠 이자를 써서 이렇게 유리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번역 과정에서 뜻을 조금 잘못 이해한 거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이칠 이자를 쓴 거 보니까 이성적인 수? 뭐 합리적인 수?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결국에는 사실은 결국은 뭘 나타내는 거였어? 영어로 레이셔널이라고 했던 게 결국은 비율이 있는, 비율의 이런 뜻이었거든. 그러면은 비율이 있는 수를 나타내는 거잖아. 사실은 이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제 한자로 따올 때도 사실은 유, 비, 수. 어. 비율이 있는 수 이게 뭐 사실은 잘 번역을 한 거겠지. 근데 이미 유리수라고 하는 단어를 오래 써왔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그냥 이제 관례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들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주냐면은 이 리를 이칠 이자잖아. 그래서 비율이라는 이치가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기로 했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역 때문에 발생한 번역 과정에서 오역 때문에 발생한 이런 단어라고 이렇게 들었어. 그래서 유리라고 하면은 우리 하율이 하윤이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비율이 있는 숫자다. 결국은 부분이나 비율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율이 있는 숫자를 만들어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확장은 왜 했다고? 부분이나 비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분이나 비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음. 그래서 유리수는 결국은 뭐다? 비율,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비율이란 게 뭐였어? 초등학교 때 배웠지? 몇 대 몇 하는 이런 비가 있었지, 비. 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서 자, 뒤에 있는 기준을 분모로 보내시고요. 네모라고 해볼게. 뒤에 있는 기준을 분모로 보내시고 그리고 앞에 내가 비교하고 싶은 아이를 분자로 보내서 하나의 숫자로 만든 거 이거를 뭐라고 했어? 비율이라고 했지. 음. 그래서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는 결국은 무슨 말이야? 즉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야. 음. 이게 유리수의 핵심이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유리수의 핵심 정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범위에는 어떤 게 있어? 정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지. 정수는 비율을 가진 숫자인데 그 비교 기준이 1인 거야. 만약에 플러스 5면은 1분의 5, 플러스 1분의 5라고 하는 그런 비율을 가진 숫자고 분모에 1이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유한소수, 뭐 0.2, 0.3 이렇게 딱
소수점 아래가 끊어지는 한계가 있는 그런 유한소수들도 비율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배울 건데 소수점 아래가 순환하면서 계속 같은 마디가 반복이 되는 그런 순환하는 무한소수, 순환소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까지는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하고, 유리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분자에서 분모를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분수라고 하는 수에 있어서 분수의 분모는 뭐야?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돼. 음. 왜냐하면 이제 수학에서는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건 아예 정의 자체를 안 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눗셈 가서 한번 또 알려줄게. 이거는 이유를. 그것은 정의하지 않는다. 0으로 나누는 것 자체를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0으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나누기 0이야. 0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0으로 나누는 거, 이거 자체는 정의를 안 하기 때문에 분모에 0이 오는 거, 분모에 0이 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유리수라고 하는 과정에서, 유리수라고 하는 확장하는 과정에서 분수로 수를 나타내려다 보니까 이런 규칙들이 하나하나 생겨가는 거야. 반드시 분모는 어때? 분수의 분모는 반드시 0이 아니어야 한다. 한마디로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0으로 나누는 것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유리수는 뭐였다? 결국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비율이 있는 수니까 비율로 나타낼 수 있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였다. 여기까지 자연수, 정수, 유리수로 확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음. 정수와 유리수를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아빠가 이제 자연수부터 정수로 확장되고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되는 그런 의미들 그리고 정수, 유리수, 자연수 이 단어들의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 숫자가 어떤 건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정수랑 유리수가 뭔지 한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볼게. 정수는 뭐였어? 가지런할 정자 쓰는 아이라고 했지. 정수. 가지런할 정자를 쓰는 소수점 이하가 깔끔하게 정리된 아주 깔끔한 가지런하게 정리된 숫자입니다. 영어로는 인티저, 온전한 수라고 하는 인티저라고 하는 걸 썼고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양의 부호 앞에서 배웠지. 정수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양의 부호 붙이면은 양의 정수겠지. 원래 있었던 수야 이거는 자연수. 자연수에서 반대 개념 나타내고 구별하고 싶어서 음의 정수를 도입을 했고 없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서 0을 도입을 했어. 그래서 원래 있던 이 자연수라고 하는 애는 그래도 음의 정수라고 하는 음의 부호를 붙여서 반대 성질을 나타내는 애를 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양의 부호를 붙여서 양의 정수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그래서 이거를 포지티브 양의 부호를 붙였으니까 포지티브 인티저라고 하고 이게 뭐였지? 자연수였지? 내추럴 넘버. 음. 결국은 말로 설명하자면은 자연수에 원래 있었던 자연수에다가 음의 부호를 붙인 음의 정수 만들 거니까 굳이 뭘 붙여라? 양의 부호.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뭐라고 합니까? 양의 정수라고 합니다. 결국은 처음 시작된 자연수와 같은 말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0. 0은 뭐야?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나타내고 싶어서 만들어낸 숫자지. 근데 0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양수, 음수 할 때도 0의 특징을 배웠지. 부호가 없는 숫자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닙니다.
부호가 없는 수입니다. 부호가 없습니다. 0이라고 하는 애는. 네. 그리고 영어로는 얘는 제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의 정수가 있지. 음의 정수 왜 만들었어? 양의 정수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수량을 구별해서 나타내고 싶어서 어, 음의 정수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음의 정수는 영어로 네거티브, 포지티브와 반대되는 네거티브를 썼고, 정수니까 인티저를 써주면 됩니다. 네거티브 인티저고, 말로 설명하면은 자연수에다가 원래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숫자에 내가 반대되는 개념,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 수량을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뭘 붙여서? 음의 부호를 붙여서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한 수를 뭐라고 한다? 음의 정수라고 해. 음. 그러면은 지금 정수를 한번 분류를 해볼게. 정수 세 가지 배웠지. 첫 번째, 양의 정수. 자연수였고요, 원래. 근데 이제 반대되는 성질은 음의 부호 붙여줄 거니까 굳이 앞에다 뭐 붙였습니까? 자연수 앞에다가 양의 부호 붙여서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읽는 방법은 양의 뭐, 만약에 플러스 오면은 양의 5 이런 식으로 영어로는 플러스 뭐라고 읽었다. 이런 식으로 읽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 0이 있지. 0은 뭐라고 했어? 부호가 없는 숫자라고 했어. 그래서 플러스 부호도 마이너스 부호도 붙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음의 정수, 양의 정수에 반대되는 성질 수량 나타내기 위한 수였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연수에다가 반대입니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타냈고, 읽는 방법은 음의 뭐 이런 식으로 읽거나 마이너스 뭐라고 읽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질입니다.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해서 정수의 분류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정수에 대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생각을 해봤고, 이제 그냥 참고사항으로 아빠가 조금 더 알려주면은, 정수에 대한 성질이 있는데, 그거 몇 가지를 좀 알려줄게. 가장 흔하게 이용하고 가장 중요한 성질은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 영어로는 success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continuity라고 하기도 해. 연속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성질이냐면은, 어떤 정수가 있어. 어떤 정수에 1을 더하거나 빼면은 항상 또 다른 정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무한대로도 계속 갈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계속 갈 거고 계속 연속해서 어떤 정수는 1씩 더하거나 빼면은 항상 그 옆에는 또 다른 정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정수의 연속성이라고 해. 그러면은 임의로 어떤 정수 n이라고 잡는다고 해볼게.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 다음 정수는 항상 뭘까? 항상 더하기 1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에 있는 정수는 뭡니까? 항상 빼기 1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수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생각을 할 수 있겠지. 한마디로 이 말은 뭐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연속된다라고 하는 소리지. 그 정수의 간격은 뭐다? 항상 1이다. 이런 숫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뭘 할 수 있냐면은 결국은 이런 성질 때문에 다음 숫자가 무엇일지 100%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야. 확신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음.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1의 간격으로 옆에는 또 다른 수가 있고 그전에도 또 다른 수가 있습니다. 간격은 항상 어떻습니까? 1 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수에 1을 더하거나 1을 빼면은 항상 또 다른 정수가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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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또 다른 정수가 나옵니다. 연속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100% 이 성질을 믿고 확신하고 예측해서 이런 식으로 예측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뭐 조건을 줬어. 연속하는 세 개의 정수를 어떻게 했더니 그러면 이 연속하는 세 개의 정수는 뭐야? 정수니까 연속성 때문에 결국은 차이가 항상 어떻습니까? 1 이겠네요. 일정한 간격, 간격은 항상 1 이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났던 것처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정수를 n으로 두면은 앞에 있는 정수를 n-1, 뒤에 있는 정수를 n+1로 둘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냥 처음에 있는 수를 n으로 잡고 싶다. 그러면은 n+1 그다음 수를 n+2로 잡아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간격만 일정하면 연속된 세 개의 정수라고 하는 뜻을 만족하겠지. 그런데 만약에 더한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더하면은 결국은 1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잡는 게 조금 더 편하겠지. 어쨌든 이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수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세 개의 정수가 연속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세 개의 정수를 임의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다. 차이가 일씩 나게 잡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성질인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정수의 성질은 어떤 게 있냐면은 포함 관계인데, 두 번째,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아직 유리수 범위까지 교과서를 보진 않았지만은 정수는 어디에 다 포함된다? 정수는 아까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이제 크게 생각해 보면은 이 분수로 표현되는 숫자, 비율이 있는 숫자 안에 포함이 되겠네. 정수라고 하는 애는 유리수라고 하는 아이에 포함이 될 겁니다. 정수보다 누가 더 넓은 범위야? 유리수가 훨씬 더 넓은 범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정수는 결국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비율이 있는 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제 주머니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유리수를 포함하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수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양의 정수도 있었고요. 영도 있었고요. 음의 정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이면은 모두 다 뭡니까? 유리수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정수는 유리수입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세 번째 정수는 뭐라고 했어? 깔끔하게 정리된 숫자라고 했지. 어디가 깔끔하게 정리됐어? 소수점 아래가. 그래서 소수점 아래가 모두 어떻다? 0이다. 정수의 뜻을 생각해 보면 돼. 소수점 아래가 모두 0인 그런 숫자를 뭐라고 했다? 가지런하게 정리된 정수라고 했다. 가지런하게 정리된 수라고 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성질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정수했으니까 두 번째 유리수 교과서에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 유리수는 어떤 수라고 했어? 비율이 있는 수, 비율이 있는 수라고 했어. 그지?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숫자였고, 레이시오, 비율이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였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 했지. 낼 수 있는 수.
그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고 했는데 교과서에서 이제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이런 식으로 나눠 놨는데 이런 의미보다는 그지? 일단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 첫 번째 양의 유리수와 그리고 음의 유리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양, 음, 부호를 붙이기 전이니까 그 분수라고 하는 수에서 분자와 분모가 자연수인 분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지. 분자와 분모가 자연수인 분수에다가 양의 부호를 붙여주면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양의 부호가 붙었어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양의 유리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음의 부호를 붙여주면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음의 부호를 붙였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음의 유리수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0은요? 0은 그냥 0이에요. 그냥 0입니다. 그래서 0은 결국은 이제 큰 범위에서 유리수이기도 하고 정수이기도 하지. 0이라고 하는 아이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이기도 하고 분수를 어떻게 나타내요? 1분의 0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사실 뭐 2분의 0도 되고 3분의 0도 되고 0 나누기 뭐는 다 0이지.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유리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리고 없다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정수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0은 그냥 0입니다. 부호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양의 유리수랑 0이랑 음의 유리수를 다 합쳐서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한다. 라고 하는 그냥 유리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본 거고 실제적으로 유리수를 분류할 때는 조금 지금 하는 분류가 조금 더 유용하기는 해. 유리수 한번 분류해 볼게. 자, 유리수가 뭐였어? 비율이 있는 숫자였어.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지. 근데 유리수에는 우리가 배운 정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는 뭡니까? 가지런한 숫자인데요. 소수점 아래가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그치? 근데 이 정수에는 뭐가 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양의 정수, 자연수가 있었고 음의 정수 표현하려다 보니까 굳이 자연수에다가 플러스 부호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없다라는 개념의 0도 있었고 반대 개념인 음의 정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애들은 다 뭡니까? 소수점 아래가 0으로 딱딱딱 깔끔하게 정리되는 정수라고 하는 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였고 그리고 정수가 아닌 약간 소수점 아래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는 그런 유리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라고 나는 생각을 해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0.3, 0.4, 0.74 뭐 이런 끝이 딱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는 유한소수가 있고요. 순환하는 마디가 있으면서 무한대로 계속 내려가는 순환 마디가 있는 순환하는 무한소수. 얘도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는 어떤 수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먼저 생각을 해 보면 되고, 정수는 딱딱딱 소수점 아래가 0인 이쁘게 딱 떨어지는 숫자고, 양의 부호 붙인 양의 정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0 없다라는 애에 0이 있었고, 음의 정수도 있었습니다. 유리수 안에 0 포함되죠, 그러면?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한소수랑 순환소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밑에가 하나도 촬영이 안 됐네. 다시 보면은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눌 수 있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뭐가 있었다? 그냥 말 그대로 분수처럼 생긴 수를 생각하면 되고, 유한소수랑 순환소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유리수의 성질 한번 또 볼 건데, 아까 정수의 성질은 뭐가 있었어? 연속성이 있었고, 유리수는 조밀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 아주 빽빽하다는 소리야. 음. 굉장히 밀집도가 높습니다. 엄청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항상 또 다른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음. 이게 유리수의 조밀성, 아주 빽빽합니다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수직선 위에서 아주 빽빽합니다.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아주 밀집돼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 음, 한번 생각해 봐. 자, 직선이 있고요. 0하고 1 사이에, 0하고 1 유리수지. 유리수 사이에 항상 뭐 있습니까? 유리수가 또 있을 겁니다. 0.5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0.5와 0.6 사이에 이제 소수점 단위로 내려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0.55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쪽에서 0.55와 0.56 사이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사이에는 또 0.555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계속 쪼개서 내려가도 내려갈수록 또 그 밑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굉장히 빽빽하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하는 성질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디다가 활용을 많이 하냐면은 계측 기계들 있잖아. 수학적으로 뭔가 이제 측정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정밀도를 요하는 그런 기계들의 측정 정밀도를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많이 높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극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의 핵심, 핵심 개념, 핵심 근간이 되기도 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숫자는 아니지만 한없이 어떤 숫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의 근간이 됩니다. 왜? 계속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여기 쪼개면은 또 만약에 1을 기준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1에서 큰 데서 올 때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숫자 사이에 또 어떤 유리수가 있을 거고, 또 이 숫자 사이에 또 어떤 유리수가 있을 거고, 요 숫자 사이에 또 어떤 유리수, 1과 요 숫자 사이에 또 어떤 유리수, 요거 사이에 또 어떤 유리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수 있겠지. 1보다 작은 데서도 마찬가지. 이 사이에 얘, 1과 얘 사이에 또 얘, 1과 얘 사이에 또 얘.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해서 1은 아니지만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개념.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의 근간이 되는 게 유리소의 뭐다? 조밀성이다. 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 그래서 여기까지 정수와 유리수 첫 번째 주제에서 양수, 음수를 배웠고, 그리고 정수랑 유리수란 것도 배웠어. 핵심에서 요약해 보면은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왜 나왔다?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구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한쪽을 양의 부호로 표시를 했고, 다른 한쪽을 음의 부호로 표시를 했다. 그래서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라는 거를 도입을 했고, 숫자 앞에다가 양의 부호를 붙이면 뭐다? 양수고, 숫자 앞에다가 음의 부호를 붙이면 음수다. 그리고 0이라고 하는 애는 부호가 없는 아이다.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0을 기준으로 큰 수를 오른쪽에다가, 수직선의 오른쪽에다가 뭐라고? 양수를 표시를 했다. 그리고 작은 수를 왼쪽에다가, 수직선 기준으로 0 기준으로 왼쪽에다가 음수를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가 뭔가?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소수점 아래가 0인 수를, 깔끔한 수를 정수라고 했고, 반대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음의 정수, 없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0을 도입을 했어. 그래서 원래 있던 자연수 양의 정수에서 0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고, 음의 정수를 도입을 해서 자연수에 플러스 붙인 걸 양의 정수, 자연수, 그리고 0, 자연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를 음의 정수라고 했어. 0은 없다라는 의미고 기준을 나타내기도 하고, 음의 정수는 자연수 양의 정수와 반대되는 성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의 정수를 도입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부분이나 비율을 표현하기 위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유리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유리수의 분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 처음에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있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있었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빠랑 수직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고, 수직선 위에 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야. 그리고 수직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이제 무리수의 간단한 개념도 알려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전체 수체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려줄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